처음엔 참 안 됐다 싶었는데 말이야. 마을 사람들은 그를 술주정뱅이라 불렀습니다. 이젠 뭐 술만 먹고 폐인이 됐어.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를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요. 한적한 시골 마을, 좁은 흙길 옆으로 낡은 단층집 한 채가 서 있습니다. 페인트는 벗겨지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하죠. 대문 앞을 지나던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수군댑니다. 처음엔 병든 부인 살리겠다고 여기 이사까지 와서 참 안 됐었는데. 그러게. 부인이 죽었어도 그렇지. 저렇게 날마다 술만 먹고 폐인이 됐어. 집안은 더욱 처참합니다. 거실 바닥엔 소주병들이 나뒹굴고 구겨진 신문지와 먹다 남은 도시락 용기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죠. 커튼은 해가 중천에 떠도 꼭꼭 닫혀 있고 탁한 공기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한 남자, 김태수입니다. 68살. 머리는 헝클어지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랐습니다. 태수는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댑니다. 여보 여보. 그의 시선 끝, 벽 한쪽에 놓인 작은 상 위에 하얀 국화 몇 송이와 함께 액자 속 여인이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습니다. 윤미숙, 태수의 아내입니다. 사진 속 미숙은 환하게 웃고 있지만 태수의 눈엔 그 미소가 자꾸만 원망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당신을 살리지 못했어. 태수는 탁자 위에 놓인 소주병을 집어듭니다. 병을 기울이려는 순간 손이 덜덜 떨립니다. 술은 이미 바닥났습니다. 그는 한숨을 푹 내쉬며 병을 내려놓고 다시 소파에 몸을 기댑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집 주인을 처음 본 건 1년 전쯤이었습니다. 깔끔한 승용차를 타고 내려와 집을 계약하던 그날, 태수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십니까? 아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하려고 내려왔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먼. 걱정이 많으시겠소. 마을 사람들이 그를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간혹 밭일을 거들거나 직접 키운 채소를 가져다 주기도 했죠. 태수 역시 정중하게 인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태수는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다 구해서 아내에게 먹이고 시간 맞춰 약도 주고 햇볕도 쐬게 하고 운동도 같이 했습니다. 극진히 간호를 했지만 이사 온 지 반년쯤 지났을 때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부터 태수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밖에 나오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집안에 틀어박혀 지냈죠. 가끔 마을 슈퍼에 나타날 때면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렸습니다. 저 양반 원래 뭐 하던 사람이래? 글쎄, 회사 다니다 은퇴한 거 아닐까? 회사라기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는 사기꾼이라 했고 누군가는 빚쟁이한테 쫓겨 내려온 거라 수군댔습니다. 사실 여부는 아무도 몰랐지만 사람들은 그를 점점 경계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저녁 동네 슈퍼에서 술을 사러 나온 태수가 비틀거리며 계산대에 소주 2병을 올려놓았습니다. 가게 주인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술 좀 줄이시지. 몸 버리는 거 아니야? 태수는 묵묵히 돈을 내고 술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터벅터벅 어둠 속으로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수는 다시 소파에 앉아 병뚜껑을 땄습니다.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동안 그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술이 쓰라렸지만 마음은 더 쓰라렸습니다. 여보,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야. 아내의 사진은 여전히 조용히 미소 짓고 있습니다. 태수는 그 미소를 바라보며
또다시 술잔을 기울입니다. 밤은 깊어가고 집안은 고요합니다. 오직 태수의 한숨소리만이 어둠 속을 떠돌 뿐이죠. 벽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킵니다. 태수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첩 하나를 발견하고 집어듭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표지를 손으로 훔치니 우리의 추억이라는 글씨가 드러납니다.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는 태수의 손가락이 떨립니다. 젊은 시절 미숙과 함께 찍은 사진들. 회사 창립 기념일에 직원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첫 해외 지사를 열던 날의 기념사진. 사진 속 태수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습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가 저렇게 웃을 수 있었던 때도 있었구나. 태수는 사진첩을 꼭 끌어안고 눈을 감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다 말라버린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요. 마을은 고요합니다. 개 짖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깊은 밤. 태수의 집만이 희미한 불빛을 내뿜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한 남자가, 한때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었던 한 남자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 술병과 사진첩을 안고 소파에 쓰러져 갑니다. 창밖으로 별이 총총합니다. 미숙이 좋아하던 별들. 태수는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봅니다. 천장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고 곰팡이 자국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 집처럼, 태수의 삶처럼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며 그저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는 나날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저 술주정뱅이라는 딱지만 남았을 뿐이죠. 어느 오후 마을 입구로 낯선 차 2대가 들어섭니다. 검은색 외제차. 번쩍번쩍 윤이 나는 차체가 흙먼지 날리는 시골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차를 바라봅니다. 저게 뭔 차요? 글쎄, 저런 차는 여기서 처음 보는데. 차들이 천천히 태수의 집 앞에 멈춰섭니다. 문이 열리고 4명의 남자가 내립니다. 모두 깔끔한 정장 차림입니다. 나이는 50 중반쯤 되어 보이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깁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찍이 서서 수군댑니다. 저 사람들 누구요? 저 술주정뱅이 집에 왜 가는 거요? 혹시 빚쟁이들 아닐까? 아이고, 무슨 일 터지는 거 아니요? 4남자는 태수의 대문 앞에 섭니다. 맨 앞에 선 남자가 초인종을 누릅니다. 1번, 2번.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는 다시 1번 벨을 누르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대표님, 계십니까? 강 이사입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인기척이 없습니다. 4남자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조심스럽게 대문을 밀어봅니다. 잠겨있지 않습니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립니다. 마당은 잡초로 뒤덮여 있고 현관 앞엔 빈 술병들이 쌓여 있습니다. 4남자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들은 현관문을 두드립니다. 대표님, 강 이사입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안에서 무언가 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비틀거리는 발소리. 그리고 문이 열립니다. 문틈으로 드러난 태수의 모습에 4남자는 할 말을 잃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덥수룩한 수염, 구겨진 옷차림. 술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한때 회사를 창업하고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태수는 초점 없는 눈으로 4남자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누구야 자네들. 대표님. 맨 앞에 섰던 강 이사가 목이 메입니다. 옆에 선박 이사, 최 이사, 정 이사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이들은 태수가 회사를 창업할 때부터 함께했던 핵심 임원들입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일궈온 동료들이죠. 태수는 비틀거리며 문틈에 기댑니다. 여긴 어떻게 왔어? 무슨 일이야? 대표님, 그동안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네 사람이 동시에 깊게 허리를 숙입니다. 태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손을 내젓습니다. 이제 그만들 해. 난 더 이상 대표가 아니야. 그냥 시골 구석에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늙은이일 뿐이야. 그런데 여기까지 왜 온 거야? 대표님 회사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강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태수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회사? 회사는 이제 내가 상관할 일 아니잖아. 박상호한테 경영 맡기고 왔는데. 그게 대표님, 일단 저희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사람이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섭니다. 거실의 참담한 모습에 그들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태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합니다. 앉아.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대표님, 최 이사가 앞으로 나섭니다. 회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박상호는 대표이사 자리를 차지한 뒤 회사를 제 멋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고 이대로 가다간 회사가 완전히 망합니다. 뭐? 태수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박상호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 설마 그 정도까지. 대표님, 박상호는 대표님이 안 계신 틈을 타서 회사를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박 이사가 서류 뭉치를 꺼냅니다. 대표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들을 헐값에 매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을 배신자로 몰고 있습니다. 뭐라고? 태수의 주먹이 불끈 쥐어집니다. 배신자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정 이사가 태블릿을 꺼내 뉴스 기사를 보여줍니다. 화면에는 박상호가 기자회견장에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김태수 전 대표는 회사와 직원들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경영을 포기한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이제 회사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태수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이 자식이 뿐만 아닙니다. 강 이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비자금 조성 의혹, 횡령 정황, 그리고 대표님을 따르는 임원들을 하나씩 축출하려는 움직임까지 포착됐습니다. 저희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태수는 서류를 받아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분노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직원들이 대표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 이사가 가방에서 커다란 상자 하나를 꺼내 태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게 뭐야? 직원들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탄원서에 서명한 명단입니다. 태수는 멍하니 상자를 내려다봅니다. 상자 안에는 편지 봉투들이 빼곡히 들어 있습니다. 수백 통은 될 것 같습니다. 박 이사가 그중 한 통을 꺼내 봉투를 뜯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합니다. 대표님께, 저는 생산팀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는 김영철입니다. 대표님께서 계실 때 저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회사가 힘들어도 대표님은 직원들을 먼저 챙기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회사가 지옥입니다. 부디 돌아와 주십시오. 태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박 이사는 다른 편지를 꺼냅니다. 대표님, 저는 마케팅부의 이수진입니다. 대표님과 함께 일하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대표님은 저희를 믿어주셨고 실패해도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회사는 숫자만 중요합니다.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표님, 제발 돌아와 주세요. 강 이사가 두꺼운 서류철을 펼칩니다.
거기엔 빼곡하게 이름과 서명이 적혀 있습니다. 전 직원의 87%가 서명했습니다. 대표님께서 돌아오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태수는 그 서류를 바라봅니다. 익숙한 이름들이 보입니다. 함께 밤을 새워 일하던 사람들, 회사 창립 때부터 함께했던 사람들, 태수가 직접 채용했던 신입사원들, 그 모든 이름들이 거기 있습니다. 편지를 읽던 태수의 손이 멈춥니다. 눈물이 편지지 위로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만듭니다. 태수는 편지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 이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태수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대표님 잘못이 아닙니다. 사모님께서 편찮으셔서 내려오신 거잖습니까? 누구도 대표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태수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내를 살리지 못한 것도, 회사를 지키지 못한 것도 다 내 책임이야. 박 이사가 무릎을 꿇고 태수 앞에 앉습니다. 대표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대표님은 여전히 최대 주주이십니다. 지금이라도 경영에 복귀하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태수가 씁쓸하게 웃습니다. 이 꼴로 수염도 덥수룩하고 술 냄새나 풍기는 이 모습으로 회사에 돌아가라고? 대표님은 대표님이십니다. 모습이 어떻든 직원들이 따르는 건 대표님입니다. 정 이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태수는 그들을 바라봅니다. 한결같은 눈빛, 변하지 않은 충성심, 20년을 함께한 동료들입니다. 최 이사가 다시 한 통의 편지를 읽습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대표님께서 세우시고 애지중지 키워오신 회사이지 않습니까? 대표님과 동고동락하며 애써온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위태롭습니다. 대표님. 모든 직원들이 대표님이 다시 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다시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태수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그저 편지 뭉치를 바라볼 뿐입니다. 박상호 그 자식 내가 믿고 맡긴 건데. 태수가 이를 갑니다. 박상호는 태수가 직접 발탁한 인재였습니다. 능력도 뛰어나고 패기도 있었죠. 아내가 병에 걸렸을 때 태수는 박상호를 불러 말했습니다. 상호야, 내가 한동안 자리를 비워야 할 것 같아. 그동안 내가 대표이사를 맡아줘. 회사와 직원들을 부탁할게. 대표님, 염려 마십시오.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그때 박상호의 눈빛은 진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면이었던 겁니다. 대표님, 이대로 두면 회사가 정말 망합니다. 박 이사가 다급하게 말합니다. 직원들은 매일 불안에 떨고 있고 거래처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만이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태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입니다. 미숙이 좋아하던 노을입니다.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바람이 불어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바람이 커튼을 흔듭니다. 그리고 미숙의 사진이 살랑 흔들립니다. 마치 대답하듯이요. 태수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영정 앞에 섭니다. 미숙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사진 속 미숙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일어나라고 했겠지. 도망치지 말라고 했겠지. 태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난 자신이 없어. 다시 시작할 힘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어. 강 이사가 태수 뒤에 섭니다. 대표님,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직원들이 대표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떨굽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는 미숙의 사진을 꼭 끌어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 없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하지만, 이제는 일어서 볼게. 당신이 바라던 대로 살아볼게. 4명의 이사는 조용히 태수를 지켜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한참 후 태수가 사진을 상에 다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사들을 돌아봅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지만 그 안에 희미하게 남아 빛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시간을 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대표님, 내일 다시 와. 그때 대답할게. 강 이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사들이 깊게 허리를 숙이고 집을 나섭니다. 마당을 지나 대문을 나서는 그들의 뒷모습을 태수는 창문 너머로 지켜봅니다. 차가 떠나간 후 태수는 다시 소파에 앉습니다. 탁자 위엔 직원들의 편지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태수는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펼쳐봅니다. 대표님, 저희 아들이 대표님 덕분에 대학을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는 대표님이 없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전에 대표님과 밤을 새며 일하던 날들이 그립습니다. 대표님, 제발 돌아와 주세요. 저희는 대표님이 필요합니다. 편지를 읽을수록 태수의 가슴은 뜨거워집니다. 미안함, 고마움, 책임감. 여러 감정이 뒤섞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태수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천천히 일어섭니다. 욕실로 들어가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엔 초라한 노인이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라져 있습니다. 김태수, 이제 정신 차리자. 태수는 수도꼭지를 틉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울을 봅니다. 물방울이 얼굴을 타고 흐릅니다. 여보, 지켜봐줘.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듭니다. 고요한 밤. 태수는 거실로 돌아와 편지들을 정리합니다. 하나하나 소중하게 상자에 담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주어진 2번째 기회입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죠. 소파에 앉은 태수는 천장을 올려다봅니다. 내일 무슨 대답을 해야 할까? 아니, 이미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자신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태수는 눈을 감습니다. 오늘 밤은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요. 대신 편지들을 가슴에 안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직원들의 간절함이 편지를 통해 전해져 옵니다. 내가 다시 할 수 있을까? 태수는 중얼댑니다. 미숙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잘할 수 있어요. 당신이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에요. 당신이 세운 회사, 다시 당신 손으로 일으켜요. 그리고 당신 자신도 보살피고 사랑하며 살아요. 내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에요.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태수는 꼭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새벽같이 눈을 뜹니다. 오랜만에 술 없이 잠든 밤이었습니다. 머리가 맑습니다. 아니, 맑다기보다는 무겁습니다. 결정의 무게 때문이죠. 태수는 일어나 욕실로 향합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봅니다. 덥수룩한 수염, 헝클어진 머리. 이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정리부터 하자. 태수는 면도기를 꺼냅니다. 오랜만에 만지는 물건입니다. 손이 조금 떨리지만 천천히 수염을 깎아냅니다. 거울 속에서 조금씩 예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면도를 마치고 샤워를 합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타고 흐릅니다. 마치 지난 1년의 때를 씻어내는 것 같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태수는 옷장을 엽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정장들이 걸려 있습니다. 태수는 그 중 하나를 꺼냅니다. 검은색 양복. 미숙이 마지막으로 골라준 옷입니다. 이 옷 입으면 정말 멋있어 보여요, 여보. 미숙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태수는 조심스럽게 옷을 펼쳐 입습니다. 조금 헐렁해진 것 같습니다. 살이 많이 빠진 모양입니다. 옷을 다 입고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속엔 예전의 김태수가 서 있습니다. 아니, 완전히 예전은 아닙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깊어졌고 더 무거워졌습니다. 오전 10시 약속 시간입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립니다. 태수는 창문으로 내다봅니다. 어제 왔던 검은 외제차 2대가 다시 서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태수를 본 이사들은 깜짝 놀랍니다. 어제의 그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태수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님, 강 이사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태수는 그들에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들어와. 이야기 좀 하자. 4명의 이사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섭니다. 태수는 소파에 앉으며 말합니다. 밤새 생각했어. 대표님, 회사로 돌아가겠어. 내 이사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하지만 태수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박상호를 몰아내고 회사를 다시 바로 세울 거야. 그게 싫으면 난 여기 남을 거야. 물론입니다, 대표님. 최 이사가 힘주어 말합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그걸 바랐습니다. 대표님께서 돌아오셔서 회사를 바로잡아 주시길 바랐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박상호의 비리 증거는 확보했나? 예, 어느 정도 확보했습니다. 정 이사가 서류 가방을 엽니다. 두꺼운 파일을 꺼내 태수에게 건넵니다. 태수는 그것을 받아 천천히 넘깁니다. 횡령 증거, 비자금 조성 내역, 부당한 인사 기록들. 보면 볼수록 분노가 치밉니다. 박상호는 자신이 없는 동안 회사를 완전히 농락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나? 태수가 묻습니다. 박 이사가 대답합니다. 가능합니다. 대표님께서 최대 주주이시니까요. 발행 주식의 45%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박상호는 20%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기관 투자자들과 소액 주주들이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 임시 주총을 소집해. 그리고 이사회도 열어. 박상호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내가 다시 경영에 복귀할 거야. 대표님, 이사들이 동시에 일어나 허리를 숙입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동료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태수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상호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태수가 말합니다. 언론 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어. 준비는 돼 있나? 걱정 마십시오. 강 이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저희도 변호사팀을 구성해뒀습니다. 그리고 주요 언론사와도 접촉했습니다. 진실을 알리면 언론도 대표님 편에 설 겁니다. 태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푸른 하늘이 보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입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겠지? 태수가 중얼댑니다. 그리고 다시 이사들을 봅니다. 언제 서울로 갈 수 있어?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가자.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 태수는 일어섭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간단한 짐을 챙깁니다. 미숙의 사진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당신도 함께 가야지. 내가 싸우는 모습 지켜봐줘. 짐을 다 챙긴 태수는 집 밖으로 나옵니다. 강 이사가 차 문을 열어줍니다. 태수는 차에 오르기 전 잠시 집을 돌아봅니다. 1년을 보낸 곳, 술과 눈물로 범벅이 됐던 곳. 하지만 이제는 떠나야 할 곳입니다. 잘 있어. 태수가 중얼댑니다. 그리고 차에 오릅니다. 차가 출발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신기한 듯 쳐다봅니다.
누군가는 수군댑니다. 저 술주정뱅이가 어디 가는 거요? 글쎄, 정장까지 입었네. 저렇게 입으니까 멀끔하니 딴 사람 같네. 하지만 태수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차는 시골길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듭니다. 서울까지는 2시간 정도 걸립니다.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박상우를 어떻게 몰아낼 것인가? 직원들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가? 회사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가? 생각할 것이 산더미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뜁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죠. 대표님, 괜찮으세요? 강 이사가 묻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괜찮아. 아니, 괜찮아질 거야. 차는 빠른 속도로 서울을 향해 달립니다. 태수의 2번째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차창 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갑니다.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만져봅니다. 비록 샤워하고 정돈했지만 머리카락이 너무 길게 자라 있습니다. 강 이사. 네, 대표님. 서울 들어가면 미용실부터 들르자. 이 꼴로는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어. 알겠습니다. 제가 예약해 놓겠습니다. 강 이사가 곧바로 전화기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태수는 다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시간 후 차는 강남의 한 빌딩 앞에 멈춥니다. 고급 미용실이 있는 곳입니다. 태수가 예전에 자주 다니던 곳이죠. 대표님, 도착했습니다. 태수는 차에서 내립니다. 빌딩 입구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갑니다. 미용실 문을 열자 직원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약하신 분이시죠? 네. 강 이사가 대답합니다. 직원은 태수를 안내합니다. 거울 앞 의자에 앉은 태수를 본 원장이 다가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어머, 대표님? 원장이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태수를 알아본 겁니다. 태수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원장님. 정말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런데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소식이 없으셔서 걱정했어요. 잠깐 시골에 내려가 있었어요.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러셨구나. 오늘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태수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봅니다. 길게 자란 머리카락. 예전의 단정한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짧게 잘라주세요. 예전처럼요. 알겠습니다. 원장이 가위를 듭니다. 찰칵찰칵 소리와 함께 머리카락이 떨어집니다. 거울 속에서 조금씩 예전의 김태수가 돌아옵니다. 1시간 후 태수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미용실을 나섭니다. 단정하게 자른 머리, 깔끔하게 면도한 얼굴, 잘 차려입은 정장. 1년 전에 그 김태수가 돌아온 겁니다. 대표님, 정말 멋지십니다. 박 이사가 감탄하며 말합니다. 태수는 쑥스럽게 웃습니다. 이제 사람 구실은 할 수 있겠네. 이제 회사로 가실까요? 아니. 태수가 고개를 젓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준비부터 하자. 내일 이사회를 소집해. 그때 박상우와 정면으로 맞설 거야. 알겠습니다. 차는 서울 시내 한 호텔로 향합니다. 태수가 묵을 곳입니다. 호텔 스위트룸에 짐을 푼 태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집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태수는 이제 두렵기보다는 가슴이 뜁니다. 여보, 나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지? 태수가 가방에서 미숙의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사진 속 미숙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보고 싶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태수는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여니 이사들이 서 있습니다. 대표님, 내일 이사회 소집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박상호의 최근 동향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강 이사가 두꺼운 파일을 건넵니다. 태수는 그것을 받아 소파에 앉아 읽기 시작합니다. 박상호는 지난 1년간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금액만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는 임원들을 하나씩 좌천시키거나 해고했습니다. 이 자식이 정말. 태수의 주먹이 불끈 쥐어집니다. 직원들 반응은 어때? 대표님께서 돌아오신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다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 이사가 대답합니다. 하지만 박상호 측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대표님의 복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지. 박상호 편을 들었으니까. 태수가 씁쓸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기게 돼 있어. 우리가 증거를 확실히 제시하면 그들도 할 말이 없을 거야. 대표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정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박상호가 내일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대표님의 복귀 소식을 듣고 선제 공격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 아마도 대표님을 무책임한 사람으로 몰 겁니다. 회사를 버리고 도망갔다가 이제 와서 돌아온다고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상관없어. 내일 이사회에서 모든 걸 밝힐 테니까. 이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합니다. 태수의 눈빛이 예전과 다릅니다. 더 단단하고 더 결연합니다. 대표님, 내일 이사회는 오전 10시입니다.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고마워. 다들 수고했어. 이제 가서 쉬어. 이사들이 허리를 숙이고 방을 나갑니다. 혼자 남은 태수는 다시 서류를 펼칩니다. 박상호의 비리를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밤이 깊어갑니다. 태수는 서류를 다 읽고 나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태수가 중얼댑니다. 그리고 미숙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꼭 이겨야 돼. 태수는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습니다. 내일 운명의 날입니다. 박상호와의 정면 대결, 그리고 회사로의 복귀. 두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대됩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살아있다는 느낌,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여보, 지켜봐줘. 내가 당당하게 싸우는 모습을. 태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잠에 듭니다. 내일을 위해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밤은 깊어가고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입니다. 그 불빛 아래 어딘가에서 박상호도 내일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태수는 두렵지 않습니다. 진실은 이기게 돼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새벽 6시에 눈을 뜹니다. 긴장 때문인지 일찍 잠이 깼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듭니다. 서울의 아침입니다. 태수는 일어나 샤워를 합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맵니다. 손이 조금 떨립니다. 긴장된다는 증거죠. 하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태수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미숙의 사진을 가방에 넣습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모든 순간을요. 오전 9시 태수는 호텔을 나섭니다. 로비에는 이미 이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셨습니까? 응. 가자. 차에 오른 태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회사로 가는 길. 1년 만입니다. 가슴이 뜁니다.
박상호는 뭐라고 하던가 기자회견에서 대표님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무책임하다고 이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이사가 대답합니다. 태수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예상했어. 상관없어. 오늘 이사회에서 진실을 밝히면 되니까. 차가 회사에 가까워지자 강 이사가 말합니다. 대표님, 회사 앞에 취재진들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박상호가 어젯밤 언론에 흘린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복귀하신다는 소식을요. 정 이사가 설명합니다. 태수는 심호흡을 합니다. 후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 이사가 말하자 아니야. 태수가 고개를 젓습니다. 정면으로 가자. 숨을 이유가 없어. 차가 회사 정문 앞에 멈춥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달려듭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차 창문으로 쏟아집니다. 김태수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1년 만에 복귀인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박상호 대표와 갈등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차 문이 열리고 태수가 내립니다. 기자들이 와하고 몰려듭니다.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 직원들이 기자들을 막습니다. 길 좀 비켜주십시오. 하지만 기자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질문이 쏟아집니다. 대표님, 왜 회사를 떠나셨습니까? 부인 치료 때문이라는데 사실입니까? 박상호 대표가 대표님을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는데 반박할 말씀 있으십니까? 태수는 멈춰섭니다. 그리고 기자들을 바라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터집니다. 태수는 천천히 입을 엽니다.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집니다. 녹음기와 마이크가 태수에게 집중됩니다. 1년 전 제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시골로 내려가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저는 무너졌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듣습니다. 직원들에게 미안합니다. 회사를 떠난 건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회사를 버린 건 아닙니다.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듭니다. 그럼 왜 지금 돌아오신 겁니까? 직원들이 저를 찾았습니다.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돌아와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태수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이제는 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박상호 대표와의 갈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이사회에서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더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태수가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기자들이 길을 비켜줍니다. 건물 입구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서 있습니다. 대표님, 한 젊은 여직원이 다가와 눈물을 흘립니다.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태수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미안하네. 오래 기다렸지.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직원들이 곳곳에서 태수를 바라봅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치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립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갑니다. 이사회실이 있는 곳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태수를 바라봅니다. 그 중에는 박상호도 있습니다. 55세,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입니다. 태수를 보자 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박상호가 냉정하게 말합니다. 태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무슨 일이긴. 이사회에 참석하러 왔지. 이미 경영에서 손을 떼셨지 않습니까? 경영을 맡긴 거지 손을 뗀 게 아니야. 나는 여전히 최대주주고 이 회사의 창업자야. 박상호의 턱이 굳어집니다. 하지만 곧 비웃듯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1년 동안 회사를 내팽개치고 이제 와서 뭘 하시겠다고요? 태수의 주먹이 불끈 쥐어집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지금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그건 이사회에서 이야기하지. 들어가자. 태수가 이사회실 문을 엽니다. 안에는 이미 이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15명. 그중 절반은 태수를 반기는 표정이고 나머지 절반은 불편한 표정입니다. 태수는 상석에 앉습니다. 본래 그의 자리입니다. 박상호는 그 옆자리에 앉으며 인상을 찌푸립니다. 그럼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강 이사가 회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안건은 현 대표이사 박상호의 해임건과 김태수 대표의 경영 복귀건입니다. 잠깐. 박상호가 손을 듭니다. 이건 명백한 쿠데타입니다. 정당한 절차도 없이 대표이사를 해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당한 절차는 지금 밟고 있습니다. 태수가 차분하게 말합니다. 이사회 소집 공문도 정식으로 발송했고 법정 인원도 충족됐습니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문제는 당신입니다. 박상호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1년 동안 회사를 버리고 어디 숨어 있다가 이제 나타나서 대표 자리를 달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나는 회사를 버린 게 아니야. 태수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아내가 아파서 치료를 위해 시골로 내려간 거야. 그리고 그동안 자네에게 회사를 맡긴 거지. 믿고 맡겼지 않나? 그래서요? 결국 당신은 없었잖습니까? 회사가 어려울 때도 직원들이 힘들 때도 당신은 없었어요. 박상호의 말에 몇몇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태수는 그들을 바라봅니다. 맞아. 그건 내 잘못이야.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야. 태수가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회사를 버린 건 아니야.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어. 박상호가 비웃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행동이죠. 당신은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럼 자네는? 태수가 박상호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자네는 제대로 행동했나? 회사를 위해, 직원들을 위해? 무슨 소리입니까? 강 이사, 자료 배포해. 강 이사가 서류 뭉치를 이사들에게 나눠줍니다. 박상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게 뭡니까? 자네가 지난 1년 동안 한 일들이야. 태수가 서류를 펼칩니다. 횡령 내역, 비자금 조성 기록, 부당한 인사. 전부 여기 있어. 이사들이 서류를 보며 술렁입니다. 숫자들이 명확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녹취록까지. 증거는 완벽합니다. 한 이사가 서류를 들어 올리며 말합니다.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40억 원이 개인 계좌로 빠져나갔다고요? 확인해 봤습니다. 전부 사실입니다. 강 이사가 대답합니다. 박상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누명입니다. 조작? 태수가 차갑게 웃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도 조작이야? 회계 장부도 조작이야? 자네 계좌로 들어간 돈도 조작이야? 모함하는 겁니다. 박상호가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이사들은 이미 서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명백합니다. 또 다른 이사가 손을 듭니다. 이건 명백한 배임이자 횡령입니다. 형사 고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태수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40억 원은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회사 돈이고 직원들의 돈이고 주주들의 돈입니다. 태수는 박상호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자네는 회사를 배신했어. 나뿐 아니라 이 회사 전체를 배신한 거야. 박상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강 이사, 법무팀에 연락해. 즉시 형사 고발 절차를 밟도록 해. 알겠습니다, 대표님. 잠깐. 박상호가 소리칩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를 고소한다고?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야. 태수가 차갑게 말합니다. 자네가 한 일은 범죄야. 배임죄, 횡령죄, 업무상 배임. 전부 형사처벌 대상이지.
이럴 수는 없어. 박상우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습니다. 나는 회사를 위해서 한 거야. 운영 자금이 필요해서. 운영 자금? 정 이사가 서류를 펼쳐 보입니다. 고급 외제차 구입, 강남 오피스텔 매입, 주식 투자. 이게 운영 자금입니까? 박상우는 할 말을 잃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최 이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협력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금액만 10억 원이 넘습니다. 이사회실이 술렁입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강 이사가 말합니다. 박상우 대표이사 해임건에 찬성하시는 분? 손이 하나둘 올라갑니다. 15명 전원이 손을 듭니다. 만장일치입니다. 박상우 대표이사는 해임됐습니다. 그리고 형사 고발건에 찬성하시는 분? 다시 15명 전원이 손을 듭니다. 형사 고발도 승인됐습니다. 박상우는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집니다. 대표님 제발. 박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돈은 갚겠습니다. 태수는 박상우를 내려다봅니다. 한때 믿었던 사람입니다. 함께 밤을 새워 일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자네가 가져간 돈은 직원들 월급이야. 직원 복지 예산이야. 회사 발전을 위한 투자금이야. 태수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자네는 그걸 개인 욕심을 위해 썼어. 나는 용서할 수 있어. 하지만 직원들은 어떻게 해? 회사는 어떻게 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상우가 머리를 조아립니다. 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너무 멀리 갔어. 자네 스스로 선택한 길이야. 태수가 강 이사를 봅니다. 법무팀의 지시에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민사소송도 준비하도록. 횡령한 금액 전액 회수해야 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 이사. 네, 대표님. 보안팀과 함께 박상호의 사무실을 봉쇄해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박상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쌉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나가게. 태수가 차갑게 말합니다. 경찰이 오기 전에 나가.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잡이야. 보안요원 2명이 들어와 박상호를 부축해 일으킵니다. 박상호는 비틀거리며 이사회실을 나갑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태수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럼 다음 안건입니다. 강 이사가 말합니다. 김태수 대표의 경영 복귀권에 찬성하시는 분? 이번에도 15명 모두가 손을 듭니다. 만장일치입니다. 김태수 대표의 경영 복귀가 승인됐습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칩니다. 몇몇은 눈물을 흘립니다. 20년을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박수가 얼마나 진심인지 태수는 알 수 있습니다.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이 회사를, 직원들을 다시 지켜내겠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태수는 대표실로 향합니다. 1년 만에 들어서는 공간입니다. 책상 위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태수는 책상 서랍을 엽니다. 거기엔 미숙과 찍은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습니다. 태수는 그것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보, 내가 해냈어. 돌아왔어. 누군가 노크를 합니다. 강 이사가 들어옵니다. 대표님, 직원들이 전부 로비에 모여 있습니다. 대표님을 뵙고 싶다고 합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려가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갑니다.
문이 열리자 수백 명의 직원들이 박수를 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로비를 가득 채웁니다. 대표님, 뵙고 싶었습니다.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몇몇은 눈물을 흘립니다. 태수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태수는 직원들 앞에 섭니다. 마이크를 건네받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미안합니다. 첫 마디가 목에 걸립니다. 여러분을 오래 기다리게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직원들이 조용해집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태수에게 집중됩니다. 1년 전 저는 개인적인 이유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아내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 잘못입니다. 한 직원이 아닙니다. 대표님, 하고 외칩니다. 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제 잘못이 맞습니다. 리더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직원들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왔습니다. 다시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더 크게, 더 뜨겁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 이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박상호 전 대표이사는 해임됐고 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될 예정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납니다. 회사 돈 40억 원이 그의 개인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 돈을 회수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직원들이 다시 박수를 칩니다. 숫자는 사람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사람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 회사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더욱 커집니다. 태수는 직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봅니다. 저를 다시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수가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직원들도 따라 고개를 숙입니다. 그날 저녁 태수는 대표실에 남습니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던 태수는 미숙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여보, 나 다시 힘이 나. 사진 속 미숙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회사 곳곳을 돌아다니며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불편한 점은 없나요? 건의할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직원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차 마음을 엽니다. 태수가 진심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 태수는 전사회의를 소집합니다. 앞으로 회사의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투명 경영입니다. 둘째, 직원 복지 강화입니다. 셋째, 소통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태수는 참석자들을 둘러봅니다. 이것이 제가 만들고 싶은 회사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회사,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네. 우렁찬 대답이 회의실을 가득 채웁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석 달, 6달. 회사는 조금씩 변화합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옵니다. 업무 효율이 올라갑니다. 거래처들도 다시 신뢰를 보냅니다. 박상호는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됐습니다. 횡령한 자금도 일부 회수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강 이사가 신문 한 부를 건넵니다. 경제면에 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김태수 대표 극적 복귀 후 회사 회생 성공. 태수는 기사를 읽으며 조용히 웃습니다. 과찬이야. 아직 갈 길이 멀어. 저녁 태수는 다시 시골집으로 내려갑니다. 주말마다 찾아오는 곳입니다. 영정 사진을 바라봅니다. 당신 말대로 했어. 나 자신을 아끼면서 일하고 있어. 회사도 잘 돌아가고 있어. 창밖으로 노을이 집니다.
붉은 노을. 미숙이 좋아하던 노을입니다. 태수는 밖으로 나가 마당에 섭니다. 잡초는 깎아내고 꽃을 심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부드러운 바람. 마치 미숙이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며칠 후 마을 슈퍼 앞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옵니다. 김태수 대표가 경영에 복귀한 지 1년. 회사는 완전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화면에는 회사 앞에서 인터뷰하는 직원들이 나옵니다. 대표님은 저희를 가족처럼 대해주십니다. 대표님이 돌아오신 게 기적 같아요. 마을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보며 수군댑니다. 어머, 이 사람 저 집에 살던 그 사람 아니야? 정말 저런 대단한 분이었어? 대단한 양반이 부인이 죽으니까 그렇게 술을 먹고 그랬던 거구먼. 텔레비에도 나오고 멋있네. 그날 저녁 태수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영정 앞에 앉아 조용히 말합니다. 여보, 사람들이 나를 다시 보더라.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중요한 건 내가 나답게 살고 있다는 거야. 창밖으로 별이 뜹니다. 총총한 별들. 태수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당신도 저 별 중 하나가 됐겠지. 나를 지켜보고 있겠지. 앞으로도 잘할게. 회사도 나 자신도 둘 다 지켜낼게. 밤은 깊어갑니다. 태수의 집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더 이상 술병이 나뒹구는 집이 아닙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서울로 올라갑니다. 차창 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집니다. 좋은 하루가 될 거야. 회사 주차장에 도착한 태수는 차에서 내립니다. 직원들이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태수는 밝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대표실로 올라가 책상에 앉습니다. 미숙의 사진이 태수를 맞이합니다. 여보, 오늘도 잘 지켜봐줘.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활기찬 도시, 움직이는 사람들. 태수도 그 일부입니다. 이제는 괜찮아. 정말 괜찮아. 태수는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괜찮습니다. 무너졌던 남자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더 단단하게, 더 성숙하게. 해가 중천에 뜹니다. 태수의 하루는 계속됩니다. 내일도 모레도 아내와 함께, 직원들과 함께, 자기 자신과 함께.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도 꼭 해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